안녕하세요, 직장인 골키퍼입니다. 요즘 점점 더 바빠지느라 영상 올리는 게 좀 버겁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전문적인 유튜버들만큼 팀 구성으로 이루어져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자료 확인하고 녹음을 좀 하는 만큼 속도가 좀 더딘 편인데, 그래도 영상 퀄리티에 비해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100명씩 좀 이렇게 보다가 처음으로 10만 뷰가 넘었네요. 조금씩 좀 피드백 수정하고 퀄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부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월 3일날 카타르 월드컵 조편성이 있었죠. 이 부분은 다들 저 아닌 다른 유튜버들이 좀 잘 정리했으니까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저희 대신 일본이 2조에 들어가서 속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저희랑 독일이 좀 떨어져가지고 피파 약간 충격적인 순위에 들어가기도 해서 아마 독일이 우리나라를 좀 벼르고 있었을 텐데, 정말 감사하게도 독일 형이 피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편성이 되고 나서 얘네들 또 이런 거 보고 뭐 지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궁금해서 한 번 들어가서 봤는데 역시나 차이나더라고요. 약간 100여 개 정도 확인한 것 같은데 댓글을 읽기만 했을 뿐인데 약간 막 병드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가관이 따로 없는 내용들이 질비했거든요.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도 이거랑 비교하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 자기들이 약간 프랑스나 독일 마냥 거의 월드컵을 매번 나가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보면은 뭐 H조 포르투갈은 위태위태하고 그나마 터키, 북마케도니아 2연패를 해가지고 다행이지 아니면 월드컵 진출은 못했을 거야. 또한 포르투갈 수비진들도 나이가 많이 노후화돼서 유럽 팀들 중에서는 강팀이라고 볼 수 없어. 우루과이도 늙었어. 수아레즈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 카바니도 맨유에서 많이 절망적이지. 예전 같지 않아. 한국이 드물 상대지. 한국이 세계 랭킹 30에서 40위 사이이고 월드컵 진출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한국팀을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라고 생각을 해. 대부분 조별리그에서 한국팀을 만나기를 희망하지. 저게 한국 축구의 현실이야. 2002년 월드컵은 심판을 매수해서 얻은 결과라서 그 뒤로 16강 한번 올라가고 다 떨어졌잖아. 이번 카타르 때 포르투갈이 2002 월드컵 복수를 위해서 한국을 최하위로 빨리 집에 보내줬으면 좋겠어 라는 글도 있고, 우리도 아시아 랭킹 10위인 만큼 다음 월드컵 때는 해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댓글도 본 것 같은데, 처음에 약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랭킹 10위라고 하길래 어떻게 애들이 10위지? 하고 봤더니 아시아 랭킹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순위를 나름 정한 것 같은데 월드컵 티켓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들어갈 확률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정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런 류의 약간 열폭, 열등감이 많은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신경도 안 쓰는데 본인들끼리 약간 부글부글하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는 뭔가 중국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뭐 힘이 있지 않아서 심판을 매수할 수도 없는데, 물론 저도 뭐 2002 월드컵을 봤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에 홈 어드밴티지가 아예 1도 없었다고는 뭐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뭐 디스 어드밴티지가 있었다거나 모든 경기 내용이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제일 가까운 월드컵에서 거의 두드려 맞았지만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적도 있고, 뭐 대박의 아버님 계실 때 2004년 평가전 때 3대1로도 독일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당시 국대 전력의 핵이던 박지성, 이영표, 안정환, 솔기현, 송중국 등이 몽땅 다 빠진 상태였고, 독일은 미드필더 라인만 봐도 슈바인슈타이거, 발락, 슈나이더, 그 다음에 공격수에는 클로제, 수비 및 키퍼에는 람, 그 다음에 올리버 칸, 베른스 등 독일 2군이 아닌 에이스들이 나온 경기에서 한국의 3대1로 독일이 패배를 해서 독일 언론에서도 아시아 축구에 지는 독일 축구 이대로 괜찮냐는 방송이 나올 정도로 그래도 약간 나름 활약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또 얘들에게 이런 걸 설명해주는 것도 좀 그렇죠, 뭔가 기분이. 또 중국 언론도 이런 분위기에 가세해서 평가를 하였는데, 중국 언론인 북경체육부는 아시아 팀들을 보면 먹지도 못하는 포도를 본 여우 같은 느낌이라며 아시아 팀들을 전원 월드컵 16강에 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2조에서 스페인, 독일과 맞붙어서 힘들 것이며, B조의 이란 역시 잉글랜드, 미국, 유럽 플레이오프 팀과 대결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으며, 사우디 역시 아르헨티나, 멕시코, 폴란드와 대결하기 때문에 조 3, 4위로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고, 한국도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같은 전통의 강호 상대이기 때문에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더라고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건 의미가 없죠. 월드컵에 출전하는 팀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강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월드컵 조편성이 있고 나서 약 2주 뒤에 태국 부리람에서 대구 FC와 산동 타이산의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1차전 경기가 열렸는데, 뭐 내용을 열어보니 7대0으로 대구 FC가 이겼더라고요. 뭐 우리 한국 현실은 뭐 어쩌고, 뭐 한국 월드컵에서 뭐 재물이다 어쩌고 하더니 막상 경기를 보니까 뭐 개발려놓고 물론 이 경기도 대구가 잘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국 슈퍼리그 팀들은 코로나의 어떤 재정난으로 일부는 아예 불참했고, 산동 타이산과 광저우 FC만 이 대회에 참가했는데, 역시나 귀국 후에 얻은 14일간의 격리를 또는 걱정해서인지 이번 경기는 산동 타이산 뉴스와 2군 선수 주축으로 팀을 꾸려서 참가를 결정해서 경기 전부터도 중국 자국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을 받은 상태였죠. 7대0이면 좀 대구가 좀 아쉽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에 산동 타이산 상대로 지금 뉴스와 그 다음에 2군 정도 조합이면 한 두 자릿수 득점은 나왔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진핑이 형이 약간 빡쳐서 난리 날까봐 그 모습 안 보려고 좀 대구 선수들이 적당히 뛴 결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경기 결과야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 축구이지만, 경기 결과를 말고도 그 경기 내용을 보면
이게 뉴스든 2군이든 1군이든 뭐 이런 걸 떠나서 좀 프로답지 않은 경기력이 많았죠.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걸 영상으로 하면 너무 길어질 정도인데 몇 개만 말하면 산둥 골키퍼가 평범한 백패스를 처리하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넘어지며 빈 골대에 골을 허용하기도 했고, 말레이시아 탁지명에 5대0으로 대패를 당한 광저우 골키퍼 역시 상대의 슈팅을 막는 과정에서 공이 높게 떠올랐지만 아무도 없어서 그냥 잡으면 되는 것을 놓치게 되었고, 떨어지던 공이 골키퍼 자신의 발 맞고 자책골이 된다든지 약간 이런 프로 레벨에서 어이없는 장면이 계속 나오니까 중국 선수들의 승부 조작 느낌도 나고, 당연히 한국이 이기겠지만 점수차가 크게 져야 배당이 더 크니까 혹시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뭔가 틱톡에서 볼 법한 영상이었는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갈 정도면 중국 팀 중에서도 그래도 상위권 팀인데 불구하고 저러니까 본인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본인을 알고, 그리고 상대방을 알아야 뭔가 대결하면서 부족한 게 뭔지 알고 발전하는데, 본인들의 위치를 너무 망각하니까 자꾸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열등감과 열폭으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한국 분들도 이제는 그냥 그래 뭐 하면서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니네 월드컵 나가려면 뭐 빨리 약간 드래곤볼 찾아라 라는 식으로. 여기에 또 밑바닥 랭킹은 밑바닥 랭킹의 매력이 있는 게, 같은 공산당 더비인 베트남이 이 소식을 또 놓칠 리가 없죠. 바로 베트남 매체 소아도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두 비극에 주목하면서 현재 중국 팀들의 유소년 팀을 보내 참가시키는 건 중국 축구의 가난한 현실을 반영하며 월드컵 예선에서 베트남에게 진 뒤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중국 축구의 젊은 세대 수준은 동남아와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어 다 따라잡았다는 어떤 소식과 중국 축구가 전례 없는 비극적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완전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약간 베트남과의 저런 티격태격 하는 것도 한 번씩 보면 재밌기도 하네요.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취미로 하지만 처음으로 제 영상이 10만 뷰 이상이 넘어서 아직 오디오나 편집이 어설프지만 여러분들의 구독과 시청 및 관심 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게 있다면 나쁜 게 있듯이 중국분, 조선 쪽 분들의 어떤 악플이 들고 있지만 가뿐히 차단받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